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기타를 독학해서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굳이 기타 학원이라든지 기타 레슨을 돈 주고 받아야 되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타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타를 독학했을 때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대부분 기타 학원을 꺼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기타 레슨 영상에 대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세세한 기타 레슨 영상을 올린다라기보다는 잡기술이죠, 잡기술.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뭐 쉽게 학원이나 뭐 개인 레슨 같은 걸 받으면서도 잘 뭐 안 알려주더라 하는 부분 같은 거 위주로 좀 영상을 저 같은 경우에는 찍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제 소신이니까 제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요즘은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독학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돈을 주고 레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기타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 집에서 뭐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독학을 하게 되면 잘못된 습관이 생기기 쉬워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피드백이 쉽게 되진 않죠. 뭐 저 사람의 영상을 보고 내가 따라서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체크를 해주기도 좀 힘들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습관이 드는 것 자체가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타를 연습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하나가 생기면 사실 그거를 고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누군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스스로 연습을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와요. 그때에 대해서 따로 이제 기타 개인 레슨을 받으러 간다든지 학원에 가서 레슨을 받아보면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습관이라는 게 정말 고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한 가지의 습관이 내 몸에 배이려고 하면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다시 새롭게 고치는 건 그거 2배만큼의 시간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쉬운 예로 제가 봐왔던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령 G코드를 우리는 정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죠. 6번 줄 3플랫을 약지손가락, 5번 줄에 2플랫을 중지, 그리고 1번 줄에 3플랫을 새끼손가락으로 잡는데,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 독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지만 손가락의 힘이 좀 약해서라든지 어떤 이유로 손가락 모양을 바꿔서 잡기도 해요. 이런 모양이라든지 중지, 검지, 새끼손가락, 중지, 검지, 약지손가락.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석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G코드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G에서 G7으로 가는 이런 진행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G코드를 내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잡는 습관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G에서 G7으로 넘어갈 때 손가락 모양을 또 한 번 이렇게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미 G코드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 모양으로 바꿔서 잡으려고 하면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것도 있고, 아직은 새끼손가락에 내가 힘이 잘 생겨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모양이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단문 G코드 뿐만 아니라 다른 코드 모양에서도 제가 흔히 발견을 했던 것들이에요. 뭐 D마이너 코드 모양을 약간 좀 독특하게 잡는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코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걸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따로 개인 레슨을 하거나 출강을 해보면 이런 게 한 번씩 발견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편해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좌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좌절하는 모습들을 저한테 그렇게들 보여주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로 어떤 멜로디 같은 거를 연습을 할 때라든지 어떤 뭐 솔로 같은 걸 치게 됐을 때 이런 경우를 봤어요. 스케일 연습을 할 때 전부 다 피킹을 다운으로만 치시는 분들을 봤어요. 어느 정도의 빠르지 않은 곡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운 피킹으로 하면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겠지만, 조금 속도가 있는 곡이라든지 아니면 박자가 조금 잘게 쪼개지는 곡에서는 다운업 피킹을 하지 않았을 때 좀 힘든 경우가 한 번씩 생기죠. 그런데 독학으로 기타를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찝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속도를 내기도 힘들 거고, 그리고 손가락이 꼬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면 뭐 그거를 다시 뜯어 고치는 게 그만큼 더 힘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로 독학보다 기타 레슨을 받았을 때 더 좋은 점은 눈앞에서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독학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분량의 어느 정도의 실력을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레슨을 받았을 때는 그거 2배 이상의 속도가 나오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은 돈값을 하기 마련이죠. 보통 레슨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세워놓은 커리큘럼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커리큘럼을 내가 꾸준히 열심히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독학하는 사람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나만의 좀 고집이라는 것도 좀 생기게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연습을 하다가 막히는 벽을 만나게 되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보다는 보통은 많이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에이, 기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제 뭐 딴 거 하지 뭐. 기타를 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악기를 하는 것만큼 즐거운 취미 생활도 잘은 없는데요. 영상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레슨을 받을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맞는 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꼬맹이 때 독학을 조금은 해봤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학원이라든지 레슨을 받으면서 기타 실력을 키워나갔는데,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막 무작정 이렇게 헤치고 나가다 보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저도 겪었기 때문에 기타를 연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꼭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도 궁금할 거예요.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여러분들이 입시라든지 전공을 하시지 않고 그냥 취미로만 기타를 하고 계신다면 그냥 가까운 데 가세요. 동네 기타 교습소라든지 뭐 개인 레슨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실용음악 학원 요즘 이런 거 많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학원을 가시는 게 맞고, 나는 학원보다는 진도를 나가는데 조금 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가까운 레슨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즐거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작한 악기이겠지만 그 취미 생활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죠. 그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완화를 시켜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레슨밖에 없습니다. 독학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해서 레슨이란 걸 받게 되면 지금 독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에서 2배, 3배 이상의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겠죠. 즐거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조금의 투자는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건 하나의 팁인데, 레슨을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꼭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전화 상담 말고 꼭 방문해서 상담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방문해서 상담을 직접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의 얼굴도 직접 볼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라든지 이 사람이 나하고 케미가 잘 맞을까? 라는 게 대충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기타를 배울 때는 뭐 선생님의 커리어라든지 선생님의 실력 이런 것보다는 이 선생님과 레슨을 진행을 했을 때 재미있겠다 라는 선생님과 레슨을 하게 되면 그나마 레슨 시간이 즐거워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꼭 와서 커피 한잔 해보시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뒤에 꼭 덧붙이는 말도 있어요. 여러 군데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저인 것 같으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버나 봐요, 여러분.
다른 데로 다 갔겠지 뭐.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케미가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레슨을 받으러 온 그분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재밌는 취미생활을 하실 것이고 레슨도 좀 오래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보고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